안녕하세요. 한무장TV 한무장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 하루는 어떠셨나요? 만족한 하루셨나요?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하루셨나요? 여러분이 만족스러웠던 불만족스러웠던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간편 안주는 미리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안주고요. 이쪽이 직화 볼빨간 뒷고기 볶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맵칼 어묵 떡볶이입니다. 두 개 다 사전에 제가 좀 조리를 해놨고요. 추가적으로 고추, 마늘, 양파 이런 몇 가지 채소들만 좀 썰어 놓고 간도 대략적으로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술은 참이슬 오리지널하고 그 다음에 필라이트, 테라, 그 다음에 장수 막걸리까지 준비했는데 양껏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안주가 아무래도 소주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를 한 잔 따라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저와 상쾌하게 마무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약간 좀 매콤하고요. 냄새는 먹을 때는 냄새가 조금 나긴 하지만 그게 아주 기분 나쁜 맛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떨어지는 그런 안주 맛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부감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거부감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민감한 편이긴 한데 그냥 그런 대로 먹을만 합니다. 자, 미리 한 잔 더 따라 놓겠습니다. 예, 오늘은 직장인들의 전체 직장인들에 포함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직장인의 이별 이야기, 그러니까 이혼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또 한번 해야 될 얘기고 해서 모두 굳이 네가 왜 이혼 얘기를 하냐 이렇게 따지실 분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이제 제 주변에서 그런 이별로 인해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이별 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한 번쯤 얘기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잔 하겠습니다. 자,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차게 한잔 드시죠. 제가 그 영상 촬영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웹사이트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2019년에 이혼한 커플이 11만 쌍이라고 해야 되나요? 11만 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수치고 지난 5년 이후로 작년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연령대는 40대, 50대 이쪽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40대, 50대면은 사실 아이들이 조금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어린 나이나 아니면 조금 알맞게 적당한 나이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학년이나 아니면 더 빨리 하신 분들은 이제 중학생 정도 이제 된 정도의 나이대인데 보통 결혼 생활이 한 13년
뭐 14년, 또 많게는 한 20년 된 뭐 그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나이대가 가장 이제 좀 애들도 민감하고, 또 가정으로서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뭔가 좀 갈등이 이제 많이 뭐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잔 따르겠습니다. 자, 한잔하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잔 하시죠.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뭐 성격 차이, 그다음에 뭐 서로의 어떤 성향, 그다음에 뭐 폭력, 도박, 뭐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관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직장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그 이별에 대한 겁니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가정이 원활하게 흘러가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어차피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고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직장 내에서 뭐 회자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많은 영향을 좀 끼치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뭐 아주 어렸을 때면은 조금 덜한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인식을 할 정도의 그런 상황 정도 나이가 된 아이들을 두고 이혼을 또는 이별을 한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 하죠. 누군가는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누군가는 뭐 또 아이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뭐 11만 쌍이죠. 근데 그게 뭐 일반화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혼이 뭐 요즘에 흠이 아니야. 그리고 뭐 그게 대수냐 무슨 뭐 그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은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뭐 과연 그 똑같은 상황을 느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뭐 남녀 가릴 거 없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은 이제 어른하고 틀려서 매우 이제 그 부모에 대한 감정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거를 이제 일일이 봐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특히나 이제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거는 좀 더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어떤 습성, 그다음에 태생 이런 거 자체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잔 하시고요. 잘 될 겁니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한잔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제 그 이별을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의 삶을 꾸려가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그런 주제는 못 되지만 당부랄까요? 아니면 뭔가 팁을 좀 드리고자 해서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이 얘기를 좀 꺼낸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뭐 성향 차이, 성격 차이, 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이런 건 모르겠는데 결혼 생활은 저는 그렇게 봐요. 결혼 생활의 가장 전환점은 아이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가 정말 있는 상태이고 아니면 막연하게 남들이 뭐 아이가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겁니다. 아이가 있으면 뭐 틀려 아이가 뭐라 할까요? 뭔가 그런 상황들을 결정할 때 가장 큰 핵심이야 뭐 이렇게 뭐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있냐 없냐 그게 가장 고민을 하게 되는 뭐 고민이라고 해도 좀 아이한테 미안한데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망설이고 힘들어 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뭐 한두 가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게 본인한테 맞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고민이 되시겠지만 조금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제가 뭐 한잔 하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는 건 힘듭니다. 정말 떼돈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요. 어떤 경우든 힘든 건 똑같습니다. 약간 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한잔 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것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신 직장인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드리는 어떤 그 조언은 아이가 있다는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이별을 논하실 때 그리고 그런 어떤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 아이가 뭐 옆에서 잠을 재우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이가 뭐 막 이렇게 뭐 철없이 놀고 있는 쟤는 모를 거야.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것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로 어떤 방음벽이 있는 이렇게 둘만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그 벤치든 아니면 그런 데에서 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로든 아이는 그런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서로 안 좋은 감정일 테고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뭐 내뱉는 얘기들이 좋게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갑니다. 심리적으로라도. 우리는 흔히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꼰대 얘기 좀 할게요. 네, 어렸을 때는 늘 그랬어요. 뭐 이 집 저 집 할 거 없이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마누라 두들겨 패고 그리고 뭐 못 살아 뭐 생난리를 치죠. 아이들은 옆에서 울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거를 부모들은 모르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한테는요. 예, 떡볶이가 아주 맛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절대로 아이들이 인식할 만큼의 어떤 공간이나 그런 데서 말씀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드렸고요. 뭐 그런 것만 아니라면 둘 사이의 어떤 대화의 단절이라든가 어떤 뭔가 근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뭐 저도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 자체도 사실은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어요. 근데 뭐 설상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노력은 좀 하시라는 거죠. 자,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녹화 방송을 좀 짧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항상 이렇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그냥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뭐 어른들도 변하듯이 아이들도 조금씩 커가면서 생각이 변하고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아가 생기잖아요. 최소한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아이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뭐 인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면 좋은 거죠. 둘은 계속 싫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도 싫고, 저 인간 저 옆에 오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근데 그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단지 둘만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뭐가 안 맞아,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도, 그리고 조금 더 애가 인지할 만큼의 시간까지 조금 둘이 양보를 해서 가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막잔으로 그 소맥을 한 잔 먹고 나머지 마무리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소맥이고요. 제가 주저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더 신중하고 더 좋은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잔 하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잊으세요. 힘내시고 월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힘내시고요.